영화 헌트의 감독님과 배우분들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헌트의 연출과 안기부 해외팀 촬영 박평호 역을 맡은 이정재 감독님 무대 위로 오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국내 팀 차장 김정도 역의 정우성 씨, 네, 해외팀 에이스 방주경 역을 맡으신 전혜진 씨, 그리고 국내팀 요원 장철성 역의 허성태 씨가 무대 위로 모셨습니다. 영화 헌트의 주역 헌터즈입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리해 주시죠. 와우, 오늘 정말 많은 기자님들께서 와주셨는데 이정재 감독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영화로는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서 너무 반갑고 즐겁네요. 원래 긴장을 잘 안 하시는데 오늘은 좀 어떠십니까? 글쎄요, 뭐 긴장보다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극장에서 또 이렇게 새로운 영화로 또 만나가 뵙게 되고 또 영화 홍보지만은 좀 느낌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또 특히 이렇게 극장에서. 맞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정우성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헌트에서 김정도 역을 맡은 정우성입니다. 뭐 앞에 이야기를 연결하자면은 영화인들은 진짜 극장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영화를 가지고 인사할 날을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이렇게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영화를 놓고 대면할 수 있는 이 시간이 굉장히 남다르게 느껴지네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히 기자님들께서 이 카메라 셔터 소리로 반겨주시는 것 같아요. 예. 자, 전혜진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헌트에서 방주경 역할을 맡은 전혜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허성태 씨. 예, 안녕하세요. 헌트에서 장철성 역할을 맡은 헌터즈의 막내 허성태입니다. 허성태 씨가 가장 긴장하신 네, 것 같아요. 외모는 제가 가장 긴장하신 것 아니, 같은데 긴장 안 괜찮. 했습니다. 예, 지금 괜찮습니다. 약간 설레는 마음입니까? 네네네. 아, 좋습니다. 조금 전에 막내 얘기를 하셨죠. 네, 외모는 제가 막내가 아닌 것 같은데 막내입니다. 네, 헌터즈의 막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감독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헌트를 연출하게 된 계기와 기획 의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계기와 의도는 좀 많이 달라서 제가 지금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계기는 사실 시나리오를 이제 출연을 제안을 받았었던 걸로 이제 계기가 돼서 2년이 시작됐는데 여러 과정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제작을 맡게 됐고 또 제작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 일들이 있었고 심지어 제가 각본을 쓰고 이제 연출까지 하게 되는 뭐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걸 제가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뭐 물론 영화 일을 오래 했지만은 각본을 쓰는 것과 연출을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많이 주저했고요. 그런데 이제 뭔가 조금 더 용기를 내 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바뀌어지면서 조금씩 더 헌트에 더 몰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시간들이 지금 머릿속에 아마 주마등처럼 막 스치실 텐데 국내 개봉을 앞두고 제75회 칸 영화제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분에 공식 초청이 되는 쾌거를 거두셨어요. 소감 좀 여쭐게요. 뭐 영화하는 분들이라면 뭐 한 번쯤은 꼭 뭐 가봤으면 하는 영화제이죠. 많은 영화제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칸느는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영화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일 화려한 그리고 또 의미도 있고 또 한국 영화를 또 칸느에서 또 많이 또 사랑해 주시고 뭐 그런 영화제이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굉장히 친숙한 영화제이고 그래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또 그런 국제 영화제에서 또 관객분들이 재밌게 보시려면 또 어떤 시나리오로 이제 전개를 시켜야 될지 또 어떤 영화로 만들어야 될지 뭐 그런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근데 이제 다행히도 초대를 해 주셔서
예, 잘 다녀와서 이제 거기에서도 뭐 한국 영화도 많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헌트에 대해서도 많이 홍보하고 왔습니다. 네, 정말 연출 데뷔작이 엄청난 쾌거인데 그간의 그 준비했던 과정, 열정의 시간들이 지금 막 저도 떠오르네요. 예, 자 그야말로 지금 저 옆에 계시는 충무를 믿고 보는 배우분들이 함께한 헌트인데, 자 개봉을 앞둔 소감과 정우성 씨 이 작품을 선택하신 이유 좀 여쭤볼게요. 이유요? 이유.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 옆에서 오랜 동안 보셨죠? 그 네. 작업을 진행했던 걸 지켜보고, 그리고 또 사실은 함께 뭐 홍보 과정 속에서 뭐 저희가 23년 만에 뭐 태양은 없다 이후 첫 조우라고 이렇게 홍보가 됐는데, 그 과정 속에서도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또 함께 한다는 거에 대한 약간 두려움과 그 조심스러움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헌트를 이제 작업을 할 때도 이걸 굉장히 우리가 같이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보지 않고 이렇게 좀 이렇게 거리감을 두고 해도 돼. 그리고 내가 참여 안 하더라도 과연 이정재라는 배우가 감독으로서 제작사로서 충분히 할 준비가 된 건가? 이 시나리오 자체가 이런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 농담식으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뭐 4번 거절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마음의 표시들이 네 번의 어떤 거절이 된 건데. 사고 초려를. 예. 그러면서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이 양반의 부단한 이 노력이 지금은 이제 준비가 됐고 또 시나리오도 이제 그만큼 좀 안정화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오케이 뭐 결과가 어떻게 되든 한번 같이 의기투합해서 깨지더라도 어떤 결과가 오든 후회 없이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함께 하겠다. 아 멋집니다. 근데 진짜 23년 만인데 왜 두 분은 그대로죠? 아니 진짜로 더 멋져지셔서 왜 세월이 두 분만 비껴간 겁니까? 아닙니다. 아유. 저는 그대로라고 인정할게요. 좋습니다. 그때도 아주 멋져요. 오늘도 약간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오마주 스타일로 옷을 입고 오신 우리 이정재 감독님이신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전혜진 씨 네. 개봉을 앞둔 소감과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 우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두 분을 한 스크린에서 보고 싶은 생각이 가장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선배님 이정재 선배님이 저에게 저기 배우로서 시나리오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뭐 너무 감사했죠. 그렇게 하게 됐. 그 순간 어떠셨어요? 딱 배우로서 시나리오를 받으셨을 때 이정재 감독님께 고맙긴 한데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성태 씨. 예, 그 이정재 감독님은 처음 뵀을 때가 오징어 게임 촬영장에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처음 악수를 나눴던 네. 기억이 있고, 정우성 선배님은 신의 한수 귀수편이라는 이제 신의 한수의 두 번째 작품의 뒤풀이 자리에서 처음 인사를 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이렇게 제가 그 이 두 분들 사이에서 제가 연기를 할 수 꿈에도 상상도 못했고, 그래서 너무나 지금도 약간 꿈 같고 그때 보냈던 그 촬영 현장에서의 시간들도 좀 다 꿈 같은 시간들이었고, 또 두 분이서 또 그 다음에는 또 고해의 바다라는 작품을 정성 선배님하고 같이 하면서 이제 오징어 게임을 같이 촬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나리오 얘기를 조금씩 듣기도 했고, 근데 그것이 저와 함께 할 기회가 올 거라고는 너무나 상상을 못해서 저는 너무나 꿈같이 시작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허성태 씨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두 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시네요. 뭐 어쩌다 보니까 그래. 그 중앙에 허성태 씨가 계셨군요. 아니 중앙은 아니에요. 어딘가에. 네네.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정재 감독님께 여쭐게요. 늘 이제 배우로 작품에 임하시다가 이번에 감독으로 캐스팅을 처음 하셨을 텐데 어떠셨나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나요? 비하인드 스토리는 아직은 제가 못 들었고요. 이제 저 없는 자리에서는 뭐 많이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많이 떨렸거든요. 이 시나리오를 동료 배우한테 그 마음은 처음이니까. 전달을 하면서 이거 좀 저희 같이 하실래요?라는 말이 사실 쉽지가 않았고, 하지만은 또 너무나도 같이 함께
해야만 하는 또 했으면 하는 그런 배우분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친분보다는 이제 그렇죠. 이제 시나리오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과연 이게 잘 될까 그런 그 조바심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었죠. 예,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흔쾌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죠.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시나리오 작업하시면서 다 영순이셨네요. 이 배우분들이. 물론 당연히 뭐 처음서부터 생각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왜냐하면 이제 시나리오가 워낙에 많이 수정이 되다 보니까 이거 어떤 분이 해야 되나 뭐 이랬는데 이제 시나리오가 거의 완성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사나이 픽처스하고 이제 함께 제작을 이제 결정을 하면서 그 다음서부터 이제 시나리오 논의할 때서부터는 당연히 1순위에 있었죠. 그래서 근데 저분들이 과연 해주실까요? 이 얘기를 한재덕 대표님한테 말씀드렸고 한재덕 대표님이 그래도 빨리 전달해드리라고 해서 이제 용기를 또 내게 됐죠. 그 마음까지 느껴집니다. 자, 이번 영화에서 감독과 각본가뿐 아니라 본업인 배우로도 또 이정재 감독님도 활약을 하셨는데 자, 과연 그러면 이분들이 이 작품 헌트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옷을 입었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헌트의 강렬한 캐릭터들의 면면이 담긴 캐릭터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헌트 캐릭터 영상 보고 오셨습니다. 스파이 독님을 추적해가면서 아주 팽팽하게 대립하는 해외팀과 국내팀 캐릭터 설정이 무척 흥미롭고요. 영화 속에서 맹렬하게 이제 스파이를 쫓는데 반대로 또 내가 스파이라고 의심을 받기도 하는 아주 흥미로운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스파이 프로필 분석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평호 캐릭터 스틸 만나보시죠. 저 눈빛 좀 보세요. 연출뿐만 아니라 냉철한 판단력과 노련함을 지닌 해외팀 차장 박평호. 이정재 씨가 열연을 하셨습니다. 감독님이. 자, 스틸을 보니까 이 내부 첩자를 찾는 과정에서 고군분투하는 박평호의 고뇌가 지금 이곳까지 느껴지는데요. 박평호를 연기하면서 감독님 어떤 점에 가장 중점을 두셨나요? 안기부 내에 가장 오래 있었던 요원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련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조직 내에 돌아가는 일도 제일 잘 알면서 자기가 그 일들을 자기화도 시킬 수 있는 뭐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해서 좀 더 뭐라고 그래야 될까 생각을 알 수 없는 그래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어떻게 처리를 할지 관객분들에게 좀 그 미스터리를 좀 더 전해드리는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관객도 계속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물론이죠. 저 사람이 독님일 거야. 혹은 저 사람이 독님일 김정도일 거야. 저 사람이 독님일 거야. 정말 혼란스러운데요. 그 직접 각본을 하셨으니까 다른 첩보물의 주인공들과 다른 차별점이 있다면 뭘까요? 다른 첩보물을 뭐 이제 남자 연기자다 보니까 뭐 어렸을 때서부터 그런 첩보 스릴러 뭐 액션 그런 영화들을 많이 봐왔었는데 사실 헌트만의 새로운 첩보물을 만들고 싶은 욕심이 이제 가장 컸고요.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이제 훌륭한 배우분들과 함께 하니까 이제 조직 내 스파이가 절대 누군지 모르게 하고 싶은 것과 중반에서는 서로를 계속 의심하면서 이제 그런 서스펜스가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굉장히 더 큰 사건을 맡게 되는 그런 구조로 생각을 해서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네, 맞습니다. 그런 작품이 탄생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김정도의 캐릭터 스틸 만나보시죠. 확고한 신념으로 무장한 안기부 국내팀 차장 김정도 역을 정우성 씨가 맡으셨습니다. 박평호랑 아주 팽팽한 긴장감을 만들기 위해서 현장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카메라 뒷면에서 대화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번 작품처럼 이렇게 카메라
모니터 앞에서 대화를 안 한 작품은 없는 것 같아요. 자꾸 이제 뭔가 이렇게 어떤 테이크가 가면은 서로가 어떤 편한 감정의 리액션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또 자꾸 이렇게 뭘 같이 함께 하모니를 조율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율조차도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조금 뭐라 그럴까 약간 날선 듯한 뗀뗀한 어떤 그런 긴장감 같은 것들이 현장에도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카메라 앞에서는 정말 아주 뗀뗀하고 네. 팽팽한 긴장감. 사실 두 분의 우정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우정인데 이번 작품을 함께하면서 더 깊어지셨을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한 마음이, 믿음. 네, 그래서 깐느에 신혼여행 갔다 오고. 축하드립니다. 예. 많은 분들이 지금 신혼여행지를 그쪽으로 바꾸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요. 예. 자, 이번에는 다음 스틸 한번 방주경 스틸 만나보시죠. 와우. 발빠르게 정보를 파악하면서도 스파이 독림의 정체에 접근해가는 해외팀 에이스 방주경 역할을 전혜진 씨가 맡으셨는데 다른 캐릭터와 비교했을 때 방주경의 차별적인 매력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뭐 늘 하던 대로 스마트하고 두뇌 회전이 빠르고 멋져요. 그러나 근데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몸까지 잘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무엇보다도 그 굉장히 이게 진중하고 중차대한 일들을 앞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주경만의 이상한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또 감독님께서 이제 글 속에서 어떤 그런 뉘앙스들이 좀 보였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방주경만이 있는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전혜진 씨는 멋붐의 대명사신데 이번에 사실 그동안 형사 역할을 많이 맡으셨는데 첩보 액션 드라마 장르는 처음 도전하신 거예요. 어떠셨나요? 첩보 액션 드라마. 예, 첩보도 그렇고 액션이 좀 이렇게 가미된 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래서 좀 불안해서 감독님한테 계속 저는 액션을 뭔가 연습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뭐 그렇지 않나 했는데 많이 없나 보다. 예. 네, 뭐 그냥 대충 해도 묻어가도 되는 건가 보다 했는데 우선 뭐 달리는 거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저는 이제 액션을 굉장히 하고 싶었었고 그림 속에 제 막 이렇게 뛰는 모습과 총기를 든 모습이 이제 머릿속에 있었어요. 진짜 멋있게 잘해야지 상상을 하면서 그랬는데. 근데 이렇게 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저랑 너무 달라가지고 그리고 총격 그 소리조차가 제가 그런 공포가 있는지 잘 몰랐었어요. 예, 그래서 처음에 총 어떻게 잡냐부터 해가지고 현장에서 바로 이렇게 좀 연습하곤 했는데 많이 부족하긴 했지만 다음에 하면은 진짜 열심히 잘해야지 연습 많이 하고 총 좀 돌리고 막 이런 거 좀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진짜 잘한 거예요. 네. 자, 이번에 또 새로운 도전을 한 전혜진 씨 기대를 하면서 마지막 장철성 캐릭터 스틸 주시죠. 와우, 눈빛 좀 보세요. 김정도를 보자하며 스파이 색출이라면 앞뒤 가리지 않는 불도저 같은 인물 장철성. 네, 우리 허성태 씨가 맡으셨는데 이번에 이 역을 위해서 캐릭터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아주 특별하게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점을 감행하셨나요? 웬 망둥어 두 마리가 저기. 예, 그 오징어 게임 이후에 바로 촬영을 들어가야 돼서 이제 그때 한 17kg 증량했던 거를 다시 좀 원복하려고 한 15kg 정도 감량을 또 급하게 했고 이제 장철성의 특징을 너무 많이 오랫동안 준비하신 이제 감독님하고 막 리딩을 좀 개인적으로 가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었고요. 그래서 감독님이 원하시는 그 개성 있는 캐릭터를 계속 자주 만나서 얘기하고 그런 시간들에서 좀 많이 배우고 느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말 소통이 중요했던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더 끈끈해 보입니다. 이 외에도요, 여기 계시는 우리 배우분들 감독님뿐만 아니라 고윤정, 김종수, 정만신 씨 등 정말 탄탄한 연기력을 갖춘 배우분들이 출연한 만큼 완벽한 골든 캐스팅을 자랑하는 영화 헌트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야말로 이 현장 첩보 액션 드라마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현장이었다고 들었는데요. 저희가 살짝 엿볼 수 있는 제작 영상 준비해봤거든요. 만나보시죠.
헌트 제작 영상 보고 오셨습니다. 허성태 씨가 영상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야말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캐릭터, 액션, 로케이션까지 그야말로 2022년 가장 완벽한 첩보 액션 드라마의 탄생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파이 독림의 정체가 더욱더 궁금해지는 이쯤 헌트 제작 비하인드 토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작 비하인드 토크는 사진과 메시지 단서를 활용해서 토크를 이어갈 텐데요. 먼저 현장의 분위기를 포착한 현장 사진 보면서 토크 진행해 볼게요. 자, 과연 첫 번째 단서는 무엇이 나올지 첫 번째 단서 주시죠. 액션 앤 텐션입니다. 헌트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이정재 감독님, 이 액션 장면 연출에 공을 정말 많이 들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액션 씬을 찍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좀 살짝 말씀해 주세요. 이제 액션이 나오는 영화들을 이제 그래도 좀 촬영을 해봤었던 그 기억과 그리고 또 제가 영화에서 이제 봤을 때 아 저런 장면들은 참 액션적으로 참 좋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좀 잘 기억을 찾아내서 그래서 저희 현장에서 좀 충분히 많이 이제 반영시키려고 스태프분들이랑 그 사전에 회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콘티 작업하는데도 무술 감독님 오시라고 하고 폭파 이제 특효팀 오시라고 하고 뭐 더군다나 또 미술팀도 오시라고 하고 소품팀도 오시라고 하고 모두 함께. CG팀도 오시라고 해가지고 뭐 액션 장면 이제 콘티 하는데 지금 이렇게 앵글을 잘라서 찍으려고 지금 그리고 있는데 이 앵글의 인물 뒤에 뭐 찬장이 있고 거리가 있고 뭐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런 것들이 효과를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를 처음서부터 이제 다 물론 이제 다른 분들도 다 처음부터 다 계획을 하시겠지만은 이제 굉장히 좀 요즘에는 이제 관객분들이 눈썰미가 워낙 좋으시니까 그렇죠. 그 스크린 작은 모퉁이에서 무언가가 살짝이라도 빛나든지 살짝이라도 뭔가가 효과가 있는 것까지도 다 캐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서 조금 더 효과를 주면은 좀 더 생동감이 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했는데 그렇게 팀별로 다 모여서 액션 콘텐츠 한 적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뭐 바쁘신 분들 오라고 하셔서 뭐 좀 수고스럽기는 하셨지만은 회의 끝나고 나서는 이제 이것이 훨씬 더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작업이었다라고 말씀들을 해주셔서 뭐 저로서 감사했죠. 그렇죠. 그야말로 집단 지성이 모여져서 실제 같은 액션이 탄생을 했습니다. 사실 정우성 씨 같은 경우는 정우성 씨 액션 영화는 무조건 믿고 본다 할 정도로 정말 뛰어난 또 액션 연기를 그동안 보여주는데 이번에 헌트 액션 어떻습니까? 피곤해요. 네. 정우성 씨가 피곤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완전 고강도 액션이 이번에 만들어졌군요. 그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몸도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의 하나인데 이거는 두 인물의 텐션을 이용하는 액션들이었기 때문에 단순한 액션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행위 자체를 보여주기 위한 어떤 영상이라기보다는 저 행위 안에서 둘이 어떤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더 앞으로 나와야 되는 그 갈등이 그런 액션이었던 것 같아요. 몸의 움직임이 그야말로 감정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한 액션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다음 단서 만나보시죠. 다음 단서, 네, 비주얼입니다. 자, 헌트는 1980년대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만큼 당시의 시대상을 정말 완벽하게 구현한 미장센이 또 하나의 볼거리로 작용을 할 텐데요. 이런 미장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어떤 부분 신경 쓰셨나요, 감독님? 일단은 소품이 제일 중요했고요. 이제 지금 80년도 배경을 찍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소품들이 그만큼 다 낡았는데 그 당시 가장 국가 예산을 많이 쓰는 기관 중에서 저렇게 낡은 장비들을 갖다 놓고서 그러니까 업무를 볼까라는 생각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옛날 장비지만은 최대한 상태가 좋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첫 스텝회의 때 품목을 제가 좀 이미지를 정리해서 가서 해외에서 좀 수급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좀 수급을 좀 공수하고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수급이 가능하지 않은 것은 이제 제작을 하게. 지금 나오는 저 사진에 나오는 저 그 감청기들은 이제 다 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전체적인 색감 뭐 이런 것들 이제 뭐 많은 스태프분들의 노력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80년대를 정말 완벽하게 구현해 내신 것 같아요. 자, 들으면 들을수록 흥미진진한데요. 다음 단서를 보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서는 바로 팀입니다. 지금 극명하게 다른 팀의 모습 보고 계시는데, 헌트에서 이제 또 하나로 주목해야 될 지점이 바로 팀 케미스트리가 아닌가 싶어요. 해외팀 박평호와 방주경, 그리고 국내팀 김정도와 장철성, 각자 팀끼리 유대감도 좀 남달랐을 것 같아요. 호흡 어땠는지 좀 말씀 좀 전해지 씨 어떠셨나요? 해외팀. 네. 저희는 뭐 아까 의지를 많이 했다 이런 말씀도 영상에서 봤는데. 네. 예. 그리고 뭐 감독님이 워낙에 제가 뭘 하든지 간에 그냥 계속 취업해 주시고 아 좋다 그러고, 근데 제가 그러다가 가끔씩 약간 오바를 하면은 감독님 그건 좀 정확하신 성격이군요. 그래서 또 좋았죠. 그런 부분들을 자칫 잘못하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잡아주셔가지고. 네. 근데 또 이제 평호를 보면은 그 되게 안쓰러운 부분도 저는 제가 어쩔 수 없이 다른 이성이다 보니까 저렇게 우수에 찬 사람이 혼자 사는 것 같고, 아무리 이제 부하 직원이지만 극 중에서 네, 뭐라도 좀 뭔가 챙겨주고 싶고, 근데 너무 눈빛이 매서워서 늘 이렇게 가까이 쉽게 다가가지는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 또 감독님 대 배우로 봤을 때는 뭐 또 너무 그냥 동네 오빠처럼 그렇죠. 너무 인간적이고. 네, 맞아요.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연기에 있어서는 정확한 지점을 네. 짚어주시는 봉태일 이후의 리테일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자, 우리 허성태 씨 국내 팀 네. 호흡 어땠나요? 그 정우성 선배님의 그 전매 특허 있잖아요. 만나면 이게 되게 화사하게 웃으시면서 밥 먹었냐고 물어보시는, 밥 먹었어? 맞아요. 이러면서 따뜻하게 해주시잖아요. 네네네. 예. 그걸로 그때 밥 먹었어? 정말 좋아하시네요. 아니 이거를 실제로 직관을 매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진짜. 아니, 가슴이 떨려가지고. 떨리죠. 네. 예. 남자지만 가슴이 떨려서 하루를 되게 스윗하게 시작할 수 있었고요. 예. 어이 더워라. 스윗하게. 네네. 예. 그러니까 막 저 뭐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으면 막 주위에 모기도 이렇게 탁탁탁탁 잡아주시고 되게 스윗하면서도 이렇게 네, 아주 즐거운 시간. 정말 연기만 할 수 있게 모든 네네. 조건을 만들어 주셨네요, 정우성 씨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앉아 있는데 이렇게 모기를 정우성 선배님이 잡아주신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나, 모기 잡을 때도 얼마나 멋질 일이에요, 그죠? 소리가 타닥. 정우성 씨 실례가 안 된다면 오늘 저희 아침부터 고생하시는 우리 기자님들께 식사하셨는지 한번 물어봐 주시겠어요? 기자님들 밥 먹었어? 좋습니다. 지금 뭐 해외팀, 국내팀 정말 누구랄 거 없이 너무 팽팽하게 이게 호흡이 좋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정우성 씨, 허성태 씨가 지금 이 중에 막내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팀에서는 어땠나요? 팀에서 막내 분위기는? 아주 강인한 그 무서운 막내였죠. 네, 강렬한. 네, 강렬한. 그래서 그렇게 밥 먹었는지도 물어봐 주시고 네. 제가 약간 빈틈을 보이면 저도 그냥 이렇게 넘을 수 있는. 의심을 할 수 네. 있는. 좋습니다. 또 팽팽해졌습니다. 자, 이정재 감독님의 그 박평호와 함께 짝처럼 붙어 있는 순간이 많았다라고 또 이제 전혜진 씨가 아까 영상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혹시 감독님일 때와 박평호일 때 차이점을 하나로 얘기한다면 뭘까요? 배우일 때와 감독일 때와.
그냥 비주얼일 때는 복장이 있었어요. 복장. 예. 저는 늘 이렇게 브라운관이나 이렇게 그런 데서 보던 이렇게 수트 입고 아니면 이렇게 청바지라도 입고 나오실 줄 알았는데 감독님 첫 딱 봤는데 트레이닝이에요. 근데 거의 그 트레이닝과 운동화가 끝날 때까지 약간 안 갈아입은. 혹시 초록색이었나요? 아니요. 초록색은 아니요. 그거는 예. 예. 그래서 그랬다가 아 되게 그래 뭐 저기 여러 가지 이렇게 편하게 보셔야 되니까 근데 또 평호일 때는 그 지금 보신 수트, 것처럼 딱 그 어떤 태도 자체가 약간 달라져서 감독님일 때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평호로 바뀌었을 때는 사실 약간 근접하기는 좀 힘들더라고요. 눈빛부터 바뀌는. 예. 복장이 우선 복장. 감독님이구나 오늘은 약간 뭐 이런 걸로. 아 좋습니다. 또 편안하게 만들어준 이정재 감독님이세요. 자 다음 순서는 헌트 제작 현장의 비하인드를 압축한 메시지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짧게 나눠볼 건데요. 현장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는 아주 흥미진진한 단서들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 띄워주세요. 우성씨 캐스팅이 제일 어려웠다. 이거 이정재 감독님이 말씀해 주신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반전이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좀 전에도 이제 사고초려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입니까? 배우분들 중에 가장 캐스팅이 어려웠던 게 정우성 씨였다. 그렇죠. 이제 4번 정도의 거절을 이제 하셨었어서 근데 항상 태양은 없다 이후로 이제 저희가 사적인 자리에서 우리 빨리 또 다른 것도 합시다가 너무 시간이 오래 가니까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이제 오래 간다고 해서 이제 또 포기할 수도 없는 거고 또 하고 싶은 마음은 계속 더 굴뚝 같고 그래서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열심히 많이 찾았었는데 사실상 그 투탑 구조의 시나리오나 프로젝트가 사실상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또 그래서 저희하고 또 특히 또 맞는 그런 프로젝트를 찾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렸었고 그리고 이제 어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 초구의 원안을 이제 이 지금 헌트의 초고를 이제 만나게 됐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초고 때서부터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분위기는 좋은데 상당히 많이 바꿔야 될 것 같고 뭐 바꿀 수 있는지까지는 또 해봐야지 아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계속 상의를 했었고 바뀔 때마다 이제 큰 틀에서 이제 바뀔 때마다 이제 보여드렸었는데. 네 그때마다 뭐 당연히 좀 미흡했었고 또 그 미흡한 단계에서 둘이 같이 작업을 했다가 또 너무 오랜만에 또 나오는 저희 둘의 영화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너무 계실 많죠. 텐데 오히려 그런 실망감을 드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제작을 하지 않는 게 더 좋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아마 분명히 있을 거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고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고 또 계속 보여드렸고 뭐 그런 과정이 좀 길었습니다. 그런 1년의 과정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드디어 헌트를 만나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메시지는 누가 했을까요? 주시죠. 내 친구 현장에서 죽는구나. 이거 정우성 씨가 하셨던 말인데 이게 어떤 느낌에서 이런 생각이 아니 그 캐릭터를 연기하고 촬영이 끝나고 숙소에 돌아가서 또 피곤한데 이게 연출이라는 작까지 충실히 해야 되니까 촬영이 끝나도 끝난 게 아니거든요. 컨펌해야 될 게 수없이 많고 다음 촬영 준비해야 되고 또 촬영 당일도 뭐 배우 쿨타임에 맞춰서 가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나와서 먼저 또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러니까 뭐 그 쏘는 에너지의 양이 뭐 한 서너 배는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이게 체력적인 면에서 지쳐가는 모습도 보이고 그게 사실은 농담식으로 한 얘기인데 그런 어떤 그 자기가 어찌됐든 자기가 선택했고 본인이 선택했고 본인이 하겠다라고 마음먹은 일이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과정 속에서 지쳐가는 모습이 짠하기도 하고 하지만 또 아름답기도 하고
응원하게 되고 네. 그래서 정우성 씨가 이정재 감독께 그렇게 비타민을 많이 챙겨주셨다면서요? 아니 비타민은 제가 챙겨주지 않아도요. 계속 주머니에 넣고 계속 먹어요. 알아서 아니 그 저보다 연출을 먼저 먼저 이제 하셨죠. 예. 보호자라는 영화로 이제 촬영을 먼저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때 기대하고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러다가 체력이 그래서 저는 이제 인삼 엑기스를 이제 이거라도 챙겨 먹어라라고 했는데 헌트 현장에서 산삼 엑기스를 주더라고요. 인삼 받고 산삼으로 예. 아 대단합니다. 자, 두 분 정말 건강 잘 챙기셔야 되고요. 다음 메시지 만나보시죠. 오늘 또 뛰세요? 전혜진 씨가 현장에서 오늘 또 뛰세요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다면서요. 예, 스태프들이 네. 이 진짜 약간 개런티도 다시 한번 협상해 보셔야 돼요. 그 정도로. 정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계속 뛰었어요. 그래서 감독님 오늘은 어디 가나요? 그랬더니 아 진짜 너무하시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모니터 보는데 실사 영상이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바뀌면서 달려라 하니가 막 뛰고 있더라고요. 나엘이 뭐 이러면서 예. 와우. 그래서 그런지 오늘 건강미가 엄청납니다. 예. 자, 헌트에서 또 달리기로 다져진 전혜진 씨 기대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 메시지 만나보시죠. 성태 탄피 아프더라. 자, 요거 허성태 씨가 했던 말씀인 게 맞고 누군가가 허성태 씨한테 했던 말이죠. 네, 저게 화면이 저렇게 나왔네요. 네. 정확히 저렇게 연발로 총을 쏴본 게 저는 처음이었는데 제 탄피가 이제 날아가는 방향에 정우성 선배님이 계셨거든요. 정우성 씨한테? 근데 이제 예? 처음에 슛 들어가는데 오케이를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뭐 화면이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탄피가 계속 나가잖아요. 연발이니까. 앞쪽으로 옆쪽으로 예. 그럼 저게 이게 정말 멋있게 팍 이러면서 가는 장면인데 이거 막 계속 맞으면서 계속 그걸 오케이를 받아내셨어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미동도 없이 그냥 그러니까 멋있는 채로 그대로 멈추지 않고 예, 앞으로 전진해야 되거든요. 근데. 탄피가 막 얼굴을 네. 스치는데 계속 나 촉 쏘고 있는데 계속 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막 근데 표정은 안 치더라고요. 표정은 안 바뀌시고 그걸 오케이를 받아내 참. 그러고 나서 끝나고 성태야 탄피 너무 아프더라. 성태 탄피 너무 아프더라. 이렇게 웃으시면서. 깜짝 놀라셨겠어요. 저는 허성태 씨. 이제 이거 막아달라고 막 했거든요. 근데 오케이라서 뭐 막고 하지도 못하고. 대단합니다. 정말 탄피와의 전쟁이었는데 그걸 이겨내고 미동도 없이 그 씬에 임하셨던 정우성 씨도 대단하고 저는 총구를 돌릴 뻔했어요. 슈터 쪽으로. 오늘 좋은 자리입니다. 첫 공식 석상이에요. 예.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예, 뭐 작품 장르가 바뀔 뻔했네요. 예. 자, 이렇게 정말 훈훈했던 현장의 비하인드를 들으니까 헌트를 보는 재미가 더 커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저희가 준비한 토크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기자님들께 마이크를 전달해서 질의응답을 받을 차례인데요. 질문 생각하시는 동안에 제가 짧게 네 분에게 이따가 특별한 시간을 위해서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여기서 가장 속내를 안 비치고 능청스럽게 남을 속이면서 치밀한 스파이 활동을 할 것 같은 분은 누군가요? 자, 손으로 지목해 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이 사람이 스파이다. 오! 감독님 누구 하신 거예요? 허성태 씨? 네, 성태 씨. 지금 허성태 씨. 와, 허성태 씨 잠시 후에 특별한 시간 맞이해 볼 거고요. 자, 이제 기자님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을 들어주신 마이크 전달할게요. 저쪽 중앙 쪽 뒤에 기자님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뒤에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월간 플래툰 이준규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또 이렇게 멋진 액션 영화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일단 뭐 보니까 1980년대가 배경이라 M16A1 막 들고 열심히 막 쏘고 하시는 장면 굉장히 멋졌고 아마 아웅산 그 묘소 테러 사건 모티브인 장면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액션 준비하면서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들었나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이정재 감독님한테는 원래 이 배우가 그 감독까지 같이 하게 되면 디렉션에 집중하느라 자기 연기가 조금 애매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어떻게 텐션 유지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감독님. 네, 뭐 아까도 잠깐 액션 촬영 준비하는 거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은 액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액션을
행하기 직전까지의 감정을 얼마만큼 밀어붙여서 그 액션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가가 훨씬 더 중요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시나리오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 또 시나리오만 또 잘 나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또 배우분들이 또 그만큼의 감정을 또 거기까지 확 밀어붙이셔야 되는 점이 또 역시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스태프분들과의 팀워크라든가 배우분들과의 팀워크가 무엇보다도 더 중요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상황적으로 보여지는 액션 장면들은 워낙에 이제 회의들을 많이 했었던 거라서 현장에서는 준비했었던 대로 최대한 안전을 지켜가면서 하는 것이 초 목표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편집을 거쳐서 좀 더 박진감 있게, 좀 더 스피드감 있게 뭐 이렇게 하는 걸로 작업을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또 질문 중에 하나가 디렉션과 연기를 이제 이제 두 함께 개를 하셔야 이제 됩니다. 같이 하다 보면은 사실은 둘 중에 하나를 좀 놓칠 때도 있죠. 예, 당연히 있지만은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처음서부터 걱정을 안고 시작했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 연출적으로 놓치지 않으려면, 이 장면에서 연기적으로 놓치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까지 오히려 촬영 전서부터 고민을 했어야 됐었고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좀 더 찍어야 되는 부분에서는 좀 더 연출적인 부분보다는 연기적인 부분이 더 돋보여야지 이 씬의 완성도가 있겠다 생각해서 좀 더 연기하는 데 집중을 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장면의 미장센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좀 더 이제 뭐 여러 요소를 좀 더 챙겨 보는데 집중을 해서 좀 나름대로는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이제 곧 개봉하시니까 곧 개봉하고 또 이제 기자님들 또 시사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고, 예, 좋은 말씀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솔직한 답변 고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주시면. 네, 중앙 살짝 왼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MBN 스타 이남경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재 정우성 씨께는 이제 태양은 없다 이후에 23년 만에 함께 연기하신 소감하고, 또 태양은 없다 때와 비교했을 때 헌트 때 이제 호흡을 맞추면서 어땠는지, 어떤 부분이 더 좋았는지 궁금하고요. 이제 허성태 전예진 씨께는 이제 극 중에서 정우성 이정재 씨를 각각 이제 상사로 모시게 됐는데, 그 소감과 이제 상사분들의 장점이나 함께해서 좋았던 점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23년 만에 다시 만나셨는데 한 작품으로 어떠셨는지, 호흡은 어떠셨는지 정우성 씨. 글쎄요, 이제 뭐 호흡이라는 게 관객분들과 어떤 이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뭐 평해 주시는 건데, 나름 뭐 부끄럽지 않게 그 노력한 만큼 화면에 담겨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호흡이 좋았다 안 좋았다라는 게 현장에서의 분위기가 어떻게 뭐 좋았냐 나쁘냐 이거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현장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지금 함께하는 이 시간에 있어서 진지하게 임하고 있느냐도 좋다 나빴다라는 어떤 기준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현장 안에서 우리끼리 즐기는 어떤 현장, 우리끼리 즐기는 영화로 끝내지 않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모습들이 화면에 담기지 않았나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책임과 사명까지 함께 동시에 잡힌 그런 모습이고, 이정재 감독님, 그때와 또 달라진 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23년 전으로 거슬렀을 때 이렇게 또 시간이 지나서 함께 하니까 이런 것들이 깊어졌다, 달라졌다. 그때는 시나리오의 여백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김성수 감독님이 각자의 뭐 애드립이나 각자의 스타일로 더 채워라, 이런 주문이 있으셨고, 또 그래서 우성 씨가 특히 더 많은 아이디어와 또 많은 장면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도 했고, 그래서 그때는 좀 더 그런 여유가 좀 있었고, 또 현장에서 또 이런 시도도 해보고 저런 시도도 해보는 그런
맛이 좀 있었는데 이번 촬영장은 뭐 워낙에 타이트하고 찍어야 될 분량도 많고 또 굉장히 또 그 이 첩보 스릴러기 때문에 굉장히 또 정확하게 또 이렇게 맞춰가야 되는 어떤 그런 구조적인 면도 있고 해서 뭐 여기서 뭔가 조금 더 아니 그 어떤 그런 애드립성으로 이렇게 했다가는 다른 데에서 또 다른 부분 그 라인들을 다 정리를 다시 해야 되는 면들이 있어서 그런 데에서는 조금 요번 촬영에서는 그런 자유롭게 이렇게 뭔가를 더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조금 적어서 좀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또 이 주어진 역할 안에서 텐션감을 유지하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성 씨가 얘기하셨던 것처럼 현장에서 일부러 오히려 더 말수를 줄이면서 그 감정을 유지하시려고 했었던 그 노력이 저도 사실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그런 태양은 없다하고 완전히 반대에 있는 어떤 그런 캐릭터와 그런 분위기가 이번 현장에서는 또 하나의 매력이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전혜진 씨와 허성태 씨는 박평우와 김정도 해외팀 팀장님과 국내팀 팀장님과 함께 이제 호흡을 맞추셨는데 장점을 좀 말해달라 하셨어요. 자랑을 좀 해주시겠어요, 우리 팀장님? 아니 팀장으로서 저기 허성태 팀원을 모신 거에 대해서 기쁘고 영광스러웠습니다. 아니요. 자, 팀장님이 먼저 소견을 밝혀주셨고 허성태 씨. 뭐 이제 이정재 감독님은 또 감독님으로서 모시는 시간이 많았고 왜냐면 항상 이제 우리 정우성 선배님을 모셔야 되는 상사로서 이제 항상 같이 또 호흡하는 것도 정우성 선배님이셨는데 하여튼 두 분 다 그냥 현장만 생각을 하면 저는 감사한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스 브레이킹 위해서 정말 두 분 다 그냥 내려놓으시고 저한테 막 진짜 다가와 주시고 했던 시간들이 너무 고맙고 제 신병을 딱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저만의 기억에 있는 장면이 있는데 이제 보통 세트에서 분장을 하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차에서 함께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중간에 있고 좌정재, 우우성이 좌정재는 이제 콘티를 보고 계시죠. 또 우우성님은 이제 본인 영화 편집 잘 된지 그 휴대폰을 보고 계시는데 또 노래는 이은하의 봄비였나요? 뭐지? 봄비가 깔려요. 이제 정우성 선배님 노래 끌어주시는데 근데 그 순간에 저는 분장을 받으면서 저는 거울을 봤죠. 거울을 보면 이제 두 분이 다 보이잖아요. 그 중간에 있는 그 기분은 정말 누가 이게 상상도 할 수가 없는 짜릿했나요? 이게 꿈인가 생신인가예요. 그 가운데서 제가 분장 받고 있는데 내가 여기 진짜 이 자리에 있어도 되나 뭐 이런 정도 싶을 정도로. 좌정재, 그때 저는 우우성. 되게 감성에 되게 많이 젖었어요. 혼자서. 그 노래까지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봄비까지. 그 노래를 한 달 동안 또 계속 들었나? 인프제라서 원래 하나의 정말 꽂히면 추억에 많이 분장 젖었네요. 실만 가면 흘러나오는. 맞아요, 진짜로. 분장실에서. 영화랑도 어울렸어요. 네. 전혜진 배우분이 이제 먼저 현장에 오셔서 분장을 받으시면 네. 음악을 탁 틀으세요. 그러면 또 그 음악이 또 좋아요. 또 잘 트셔요 음악을. DJ. 너무 잘 트셔서 뭐 무슨 음악을 들어도 그거 좋은데 하면서 저도 막 적어놓고 막 그러는데 우성 씨가 딱 오면 이제 음악이 딱 바뀌는 거죠. 장르가 딱 장르가 딱 바뀌어요. 바뀌는. 근데 또 뭐 우성 씨 장르는 또 그 나름대로 또 맛이 있어요. 또. 80년대 음악이 쫙 흐르면서 영화 속에 김정도를 만난 것 같은.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해외팀 팀장 박평우 팀장 자랑 좀 해주시죠. 기억이나.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에 그 사수로서 제가 모셔야 될 분위기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그냥 이 두 분을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의 이 영화에 없어서는 안 될 분이라는 걸 느꼈어요. 다시 한번 저도 부끄러워지죠. 아니 저도 선입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냥 작업을 안 해봤었으니까 워낙에 또 뭐 비주얼도 뭐 훌륭하시고 뭐 그러신데 사실 연출을 하신다고 했을 때 호기심 반 뭐 같이 작업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그쵸.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정말 아까 이게 디테일을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보는 어떤 미장센 부분에 대해서도 남다르신 것 같아요. 음악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그
평호도 그렇지만 이정재라는 그 사람을 보면서 이번에 만나면서 와, 그 배우가 또 저렇게 물론 같이 정우성 제작자고 씨도, 예. 하시지만 저는 이 작업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후배들한테는 또 굉장한 어떤 자부심과 용기 뭐 그런 것도 심어주신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굉장히 저기 주변 친구들한테 자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두 분이 또 후배들에게 길라잡이 같은 모습을 항상 보여주고 계시고 이 장르 헌트의 장르는 첩보 액션 드라마지만 두 분의 이름은 약간 판타지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함께한 또 두 배우분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혹시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네, 마이크 받으셨나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간 스포츠 김다은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전혜진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작품에서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해 오셨는데 헌트는 또 다른 장르라 좀 의외였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이런 액션 장르에 도전해 볼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전혜진 씨? 네,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 다음 작품에서는 진짜 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머릿속에 그 액션을 할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고 싶어요. 그리고 예전에 그런 뭐 영화들 보면서 툼레이더 뭐 이런 그런 거 보면서 와 진짜 남자 못지않게 좀 재밌잖아요. 아니면 코믹으로 멋있죠. 풀던지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은 여자 대 여자가 붙는다던가 뭐 해도 재밌을 것 같아서 몸을 좀 단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정재 감독님이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사실은 그 이 초보 원작에서는 전혜진 씨가 연기하신 방주경이라는 역할이 굉장히 작았어요. 그래서 총 3번 정도 나오나 뭐, 예. 그런데 병호 혼자 혹은 이제 정도 혼자서 이제 대부분의 양을 채웠는데 이게 뭔가 좀 조화롭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방주경이라는 인물을 제 바로 옆에서 함께 일하는 직원으로 이제 설정을 다시 바꾸고 그리고 이제 훨씬 더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요원으로 바꿔야 되겠다 싶으면서 액션도 잘하고 뭐 수사도 잘하고 그리고 굉장히 또 뭐라고 해야 될까 스마트하고, 저 스마트하면서 위트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모든 거를 다 잘하는 배우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전혜진 씨의 여러 영화들을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장면에서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어떤 장면에서 굉장히 위트 있고 어떤 장면에서는 굉장히 또 정직한 그런 정의로운 그런 모습도 보이고 그래서 근데 그 모습들을 너무나도 잘 해주셨고 특히 액션 장면 같은 경우는 사실 잘 하실 수 있을까 총 같은 거 이렇게 막 근데 좁은 공간에서 총 쏘시는 것도 너무 잘하시고 뭐 잠깐 여기 보셨지만은 뭐 남자 따귀를 팍 때리면서 뭐 대사도 뭐 멋지게 하시고 그런 건 잘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 진짜 맞는 캐를 연기해 주신 전혜진 씨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좋은 질문 해주신 기자님들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응답을 마치고 이제 포토타임을 앞두고 있는데요. 아쉽지만 끝인사 우리 이정재 감독님부터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뭐 오래 준비했지만은 또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욕심도 있고요. 기자분들 시사회 때 그때 더 많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이렇게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우성 씨. 네, 이렇게 오래간만에 여러분들과 대면해서 영화를 소개해드릴 수 있는 자리가 또 새삼스럽게 즐겁기도 했고 또 소중하다는 생각도 다시 한번 들고 또 헌트라는 작품을 들고 얘기하려니까 정말 다른 영화는 다르게 좀 더 이렇게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는 영화이기는 하네요. 뭐 여름에 이제 개봉을 할 거고
조만간 또 여러분들에게 보일 수 있는 또 시간이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의 따뜻한 말씀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혜진 씨. 네, 정말 오늘 후덥지근하고 막 날씨도 이런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팬으로서도 그렇고 빨리 스크린에서 두 분의 모습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네, 기대 많이 됩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성태 씨. 네, 허카인을 뛰어넘은 헌트만이 가진 통쾌한 시원함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오나요? 네, 좋습니다. 이번에도 아니요, 오늘 아니고 이번에도 한번 기다려 보면서 자, 이제 포토 타임을 위해서 왜 혼자만 할 거라 생각하세요? 예. 자, 무대 정리하는 동안에 네 분 무대 옆으로 모실게요. 네, 무대 빠르게 정리하고 포토 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